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코노미입니다. 워렌 버핏은 어떻게 주식으로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이 방식은 왜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전설적인 투자자라는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워렌 버핏은 한두 번의 대박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60년 넘게 시장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어도 계속 이긴 사람입니다.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이 연 10% 안팎일 때 워렌 버핏이 이끈 버크셔 해서웨이는 연평균 19에서 20%에 가까운 복리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교가 불가능해집니다. 10년이면 2배, 20년이면 몇 배, 50년이면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버핏은 대단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오래 꾸준히 성공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부분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인생은 어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미국의 시티서비스라는 회사 주식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자 그는 불안해졌고 조금 오르자마자 팔아버립니다. 이후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 경험을 두고 버핏은 평생 이 말을 반복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조급함이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워렌 버핏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버핏의 성공은 천재성보다 태도와 훈련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워렌 버핏을 가치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중요하게 본 건 싼 주식이 아니라 싼 기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8년 코카콜라 투자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미 다 큰 기업이다, 성장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재무제표보다 먼저 사업을 봤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팔리는 브랜드,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제품,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시장 지배력.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코카콜라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버크셔에 엄청난 배당과 평가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숫자는 변해도 사업의 힘은 오래간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큰 실패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스스로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IT, 바이오, 복잡한 파생상품, 유행을 타는 기술주들. 오랫동안 그는 이런 영역을 피했습니다. 이걸 그는 서클 오브 컴피턴스, 즉 이해의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보험, 소비재, 금융, 제조업 중심으로만 투자했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닷컴 버블 당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서 돈을 버는 건 운에 기대는 것이다. 워렌 버핏 자산의 대부분은 젊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50대 이후, 심지어 60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리입니다. 버핏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의 비밀은 복리다. 그는 좋은 기업을 사면 되도록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남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자주 사고 파는 사람과 좋은 기업을 오래 들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두고 왜 항상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소에 현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회비용이 크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시장이 무너지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현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버핏은 이때 골드만삭스, GE 같은 기업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올 때 크게 잡아라. 현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워렌 버핏을 상징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팝니다. 버핏은 늘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차이가 수십 년 뒤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버핏은 숫자만 보는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 특히 경영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있다면 평범한 사업도 괜찮다. 그래서 버크셔 산하 기업들은 본사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자율성을 주고 장기 성과를 기다립니다. 이건 단기 실적보다 지속 가능성을 보는 철학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회전율은 일반 투자자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는 거의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곳이다. 수수료, 세금, 판단 실수, 거래가 많을수록 이 모든 게 수익을 깎아먹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 워렌 버핏은 시장의 조롱 대상이었습니다. 기술을 모른다, 시대에 뒤처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의 방식은 다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똑똑해 보일 때 바보처럼 보일 용기가 필요하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일입니다. 버핏은 그걸 해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고 오래 들고 간다. 그는 말합니다.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일관되면 된다. 이 단순함을 수십 년 동안 지켜낸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이상 스마트 이코노미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